자, 반갑습니다. 철학과 역사 제7교시. 이번 시간은 조선시대 이야기입니다. 이거 7교시까지, 우리가 7차시까지 이렇게 얼굴도 못 보고 있네요. 자, 조만간에 빨리 얼굴을 한번 봐야 될 텐데 고민이 됩니다. 자, 오늘은 조선왕조 시대 이야기예요. 조선왕조 시대 이야기는 뭐 조선왕조 시대 무슨 일이 났는지 뭐 이런 거 여러분한테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뭐 사실이 역사학과 아니니까 사실을 뭐 관계를 여러분이 논한 게 아니라 어떤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사고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는 거니까 너무 부담 없이 들어도 돼요. 그냥 이렇게 사고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늘 제가 그렇게 과제도 그렇게 내왔잖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또 사람은 뭐 자기 멋대로 생각하면 되지.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세상 살아나 보면은 금속 탐지기를 가진 사람이 동전 찾는 거하고 그냥 생자로 동전 찾는 거하고는 전혀 세상 사는 게 다르죠. 그러니까 인생은 세상의 진실과 진리를 보다 더 많이 이렇게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가지는 노력들, 그게 교육이고 공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이야기를 한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나갈 때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어떻게 판단하는가, 이런 걸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통해서 성삼문 이런 사람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서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고민하면서 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들 보다시피 그 조선시대의 뭐 조선왕조 500년 동안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뭐냐, 이런 거, 정도전의 꿈이 뭐냐, 이런 거 쪽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자, 한번 쭉 봐주시고요. 자, 조선왕조 500년 이어갈 수 있었던 힘이 뭘까? 이게 지금 아주 첫 번째 되네. 조선왕조 그냥 잘 알아서 살아나갔겠죠. 뭘 그런 걸 가지고 500년을 버텼다. 500년을 버텼다. 그러면 나름대로 500년을 버틴 힘이 있겠죠. 그러면 그것이 뭘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한 5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5가지. 5가지 중에서 여러분들 이제 이도편민이라는 게 첫 번째 겁니다. 이도편민이 뭐냐면 도로서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그러니까 부국강병 있잖아요. 부국강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라를 부강되게 하고 군대를 강하게 하는 근대적인 힘이라면 우리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최고인 거예요. 그죠? 배불러 먹고 조용하게 아무 일 없이 이래 살아나가는 게 우리의 이 역대 치국 이념이에요. 그래서 부국강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세금도 우리나라 요즘도 그렇죠. 국가 시책은 조세를 최소화하는 정책입니다. 실제로 조선왕조가 한 조선 초기에 토지세 있잖아요. 전세라는데 토지세가 30마리였어요. 뭐 일결당 지금 한 3,000평 되는데 일결당 30말 정도 되는데, 이 일결이란 말은 뭐냐면 300마리 나는 땅을 일결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크기가 다르겠죠. 어쨌든 30말 정도를 세금을 걷는데, 이게 조선 후기가 되면 영정법 실시하잖아요. 영정법 실시하면은 4말로 통일이 돼요. 그러니까 조선왕조가 흘러가면 할수록 이게 30마리, 40마리 되고 50마리 되고 이래야 되는 게 정상인데, 조선왕조는 갈수록 토지세를 깎아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세종대왕도 본래는 30마리 받던 걸 공법이라는 걸 실시하잖아요. 약 17년 동안 전분 6등, 연분 9등, 예? 이게 4말에서 20말까지, 그죠? 그 연분 9등이니까 9등급, 전분에 따른 6등급, 그래서 6, 9, 54, 54개의 세금 구간을 나눠가지고 이 네 말부터 20말까지 이렇게 고르게 됐어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은 초창기에 30말 받던 걸 더 줄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인조 때는 영정법이라 가지고 4말로 아예 줄여버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죠. 일본은 무조건 영주, 다이묘라 그래요. 다이묘가 내놔라. 이러면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덕목이에요. 자, 그래서 그 가난한 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면은 그 일본에서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그 일본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 수탈의 방식인데, 그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말을 안 듣잖아. 말을 안 들으니까 딱 해가지고 사치징 뱅교쇼, 사치징 뱅교쇼. 그러니까 기리스토 꼬맨이라는 게 있어요. 기리스토 꼬맨. 기리스토 꼬맨이라는데 기리스토 꼬맨이라는데 이게 그 뭐냐면은 지나가다가 사무라이 얼굴 쳐다보면 떡 잘라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려. 그것도 괜찮아요. 사무라이한테 덤빈다 이거야. 그러면은 죽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생각들, 그죠? 이러한 생각들이 바로 일본에 있었다면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균역법이라는 것을 실시하죠. 이 균역법이 참 재밌는 법인데요. 균역법이라는 게 이 뭐냐면은 이 균역법은 뭡니까? 본래는 두 필을 군포로 내던 걸 한 필로 줄이는 거죠. 한 필로 줄이는 건데 그러니까 이만큼 줄이면은 백성은 뭐예요? 그만큼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이던 만큼 이익이 되잖아요. 그래서 대신에 그러면은 이 군포가 많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국방 예산에 왕실의 소유인 어염선세를 넣어가지고, 그리고 왕실이 내는 거예요, 왕실이. 예? 왕실이 내는 거고, 선무공관포로 해가지고, 그 상농층, 그죠? 상농층들에게 이렇게 그 요호 부민이라 그러는데, 부민들, 부자들한테 이렇게 군관포를 걷는 거예요. 군관이라는 직함을 주고, 군관을 직함을 주면 군대 안 가도 되잖아요. 그래 군대 안 가니까 군대 안 가는 대가 너 좀 내놔라. 이래가지고 선무군관포를 내고 그 다음에 그래도 부족한 거는 지주가 내립니다. 지주가 결작을 2만씩 이렇게 내게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이 백성들의 부담이 한 필로 줄어든 대신에 누가 내요? 왕실이 내고 그 다음에 양민 중에서 부유한 양민, 부유 양민이 내고 그 다음에 지주가 내고 이 셋의 가진 자들이 백성의 부담을 대신해 주는 이런 전통은 우리나라 외에는 거의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즘도 그렇잖아요. 요즘도 그 우리가 코로나 사태 얘기를 합니다만은 코로나 사태 때 우리가 우리나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착한 임대인 운동. 그래가지고 임대료를 아니 나라가 힘들고 가난한데 다들 이제 장사도 안 되는데 깎아주자. 그러니까 착한 임대인 운동을 하는데 서구에서는 어떻게 해요? 혹시라도 임대료 안 내고 토낄까봐 그죠? 빨리빨리 땡겨가지고 오히려 임대료 빨리 내기 운동을 벌여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먹고 살아야 된다 이런 게 전통이 강하죠. 또 하나 대동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동법도 지주에게 본래는 공물이죠. 공물은 그죠? 공물은 진상과 별공이 있는데 별공이라는 거 이것도 하면은 이 공물을 갖다가 지방 특사물을 내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특사물을 내는데 이게 방납을 해야 되니까 이를테면은 저기 부산에다가 고등을 가져오라 그러면 말이 되는데 부산에서 뭐 인삼을 가져와라 뭐 이래버리고 또는 충청도 금산에서 고등을 가지고 와라 이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걸 방납을 통해 가지고 절산곡물이라는 게 나지 않는 곡물이라든가 불산곡물, 끊겨진 곡물이라든가 나지 않는 곡물들 공이니까 곡물들을 바치게 하는 방식이 방납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아시다시피 대동법을 실시해 가지고 일결당 그죠? 일결당 16두 그죠? 16말을 내는 걸로 해가지고 뚱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동법도 호당 옛날에는 100말 이상 부담하다가 이제는 12에서 16말 정도로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집마다 내는 호세를 이제 누가 낸다고 지주가 땅 가진 사람만이 내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지주 부담으로 전환하는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대단한 정책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조선왕조라는 나라는 이런 나라예요. 그래서 이 두 개만 대동법과 균역법만 봐도 여러분들 가진 사람들의 어느 정도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전통 이런 것들이 조선왕조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무시하고
조선 왕조를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산. 야, 이 산, 이거 중요한 겁니다. 산. 이게 지금 산이 있어. 아니, 뭐 산은 중국에는 없나요? 중국에도 산이 있고, 그죠? 중국에도 산이 있고, 다 뭐 산이 다 있어요. 산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연을 뭐 저기, 뭐 꼭 굳이 뭐, 에, 조선왕조만 이렇게 산이 있느냐? 어? 중국도 산이 있고, 일본도 산이 있고, 다 있는데 왜 해필이면 조선왕조의 산이 중요했느냐? 자, 봅시다. 중국은 참 먹을 게 많아요. 그죠? 중국에는 먹을 게 너무 많죠. 뭐, 만안천스 해가지고, 뭐, 만안전석 해가지고, 그냥 중국에 가서 저도 한번 음식을 먹어봤는데, 그냥 상다리가 휘어져요. 근데 중국에서 평야지대잖아요. 평원이 절비하니까 이게 높은 생산을 유지하는 거 맞아요. 우리나라는 산이 너무 많아. 그래서 저는 그래 어떤 사람은 그래요. 산을 깎잖아요. 우리 요즘 아파트 짓는다고. 그래서 산을 깎으면 사람들이 자연 보호해야 되는데 왜 산을 깎느냐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산이 너무 많아. 그죠? 그래서 뭐 그렇게 잘 규율만 정해지면은 이게 산을 적당히 이렇게 활용해 깎아가지고 평지를 만들어야 너무 우리나라는 평지가 적어요. 그 평지가 적다 보니까 땅도 좁고 이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건드는 건 이제 산을 많이 이제 수도권에는 뭐 거의 산을 다 무너뜨려 가지고 그걸 착평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짓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산이 참 이게 많았어요.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산이 참 많은데 여기 보면은 산이 이렇게 전국 우리나라 지도가 돼 있으면 이 중국에서 쳐들어오잖아요. 그럼 여기 마식령 산맥, 마식령이란다. 여기가 그 저기 적유령 산맥, 매락 산맥, 무슨 산맥, 내가 산맥이 줄줄이 있고 여기 맨 마지막에는 소백 산맥, 그죠? 여기는 태백 산맥, 낭림 산맥, 한경 산맥. 그러니까 적들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성을 안 지어도 다 산성이야. 이거 하나 산 넘어 올라가면 다 사람 잡아요. 우리 옛날에 6.25 때도 올라가다가 청천강에서 그냥 우리 그 유엔군하고 국군이 그냥 크게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이 많으니까 적의 공격을 안 받아도 좋은데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먹고 살 게 많아. 그래서 중국은 독받았다 하지만 메뚜기 습격을 하면 이보다 큰 재앙이 없었던 거예요. 메뚜기 습격, 이게 뭔 말이라고요? 메뚜기가 이 메뚜기가 한번 쫙 쓸어버리면 사방수천리에 먹는 게 없는 거예요. 그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돼? 사람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냥. 그죠? 황홀한 죽음의 땅으로 변해요. 죽음의 땅으로 변하니까 사람이 서로 사람 잡아먹어. 그래가지고 양강육이라는 게 다리 두 개 달린 고기다 이 말인데 이게 인육. 인육을 서로 잡아먹고 인상식 서로 사람을 잡아먹는 거. 그래서 사방수천리에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참화가 발생하면 그렇게 좋았던 비옥한 평원에도 그죠? 참혹한 현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산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산이 있으면 비록 여기가 이제 땅 육지가 다 이렇게 흉년이 들었다 하더라도 산에는 뭐가 있어요? 소나무, 나무들이 있잖아. 그래도 우리는 산이 있어서 크게 개발은 못했지만은 먹고 살 건 없었지만은 초건 목피는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는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조선왕조가 나라가 가난하니까 일본하고 임진왜란 때 우리가 지는 게 당연하죠. 꼭 질 이유가 있었다는 게 우리 다른 게 아니고 요 부분 말이에요. 우리가 이순신 장군도 있고 해서 당연히 외적은 무찔러야 되는데 우리는 생산력이 확 떨어지잖아. 그러면 1대1로 그냥 맞붙으면요. 일본한테 이길 수가 없어요. 일본은 뭐 그냥 1년에 뭐 농사를 엄청 짓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 엄청 춥고 1년에 한 번 농사 짓는 나라고 이래가지고 먹고 살 게 별로 없는 나라하고 이렇게 뭐 어느 정도 뭐 생산이 보장되고 땅이 비옥한 이런 지역의 사람들이 보면 조선 땅은 참 대단히 척박한 땅이에요. 그래서 그 일본 사람들이 봐도 그렇고 중국 사람들이 봐도 그렇고 조선은 뭔가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 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산이 있어서 조금 목표라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살인 사건은 국가적인 일이 일대 사건이지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격쟁이라는 게 있는데 격쟁.
격쟁이라는 게 있어요. 격쟁. 이 격쟁이 뭐냐 하면은 깽가리 치는 거예요. 산에 가서 깽가리 치면 누가 뭐래 해요. 어디서 치는 줄 알아요? 궁궐에다가 치는 거예요. 궁궐에 올라가가지고 그 궁궐 경복궁 담벼락에 올라가가지고 깽가리를 깽깽깽깽 치는 거야. 징을 치는 놈도 있고 깽가리 치는 놈도 있고 그냥 그래가지고 나라님이 그냥 이놈들 잡아다가 그냥 우리 같으면 어떡하죠? 청와대에 올라가면 총 맞겠죠? 요즘도. 근데 옛날에 우리나라는 일본에도 아마 황궁 올라가면 아니야 3단 자르기로 죽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백성이 궁궐 담벼락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잡아다가 빠따를 5대 쳐요. 네, 5대 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너 뭐 때문에 왔느냐 하면 제가요 뭐 이제 그때부터 사연을 이야기하는 거야. 뭐 제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래가지고 저 사기꾼 같은 지주가 어떻게 했어요. 뭐 하면 도성지가 다 적어가지고 그걸 임금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경복궁 담벼락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그 깽가리 칠 수 있는 나라가 조선밖에 없어요. 일본 가서 그랬겠어요. 중국에 이제 자금성에 가가지고 깽가리 쳤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 잘려 죽지. 그러나 우리나라는 경복궁에 올라도 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조선왕조가. 그래서 조선왕조는 근본적으로 백성의 부담을 가능한 줄이려는 지배층의 노력 이런 것들이 있어서 상당히 참 500년을 갖는 것 같다. 이런 거를 꼭 여러분들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조선왕조 그럼 왜 망했느냐? 왜 망했느냐? 왜 망했느냐? 결국은 이렇게 관용하잖아요. 관용. 그죠? 관용이라든가 이렇게 배려라든가 이런 게 그다음에 가진 자들의 희생 이런 것들이 조선왕조를 어쨌든 만든 거예요. 조선왕조가 그렇다 해서 훌륭한 나라나 완벽하게 100% 훌륭한 나라 아니에요. 대단히 우리가 봐가지고 참 이게 불합리한 것도 많았지만은 어쨌든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 지금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으로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 살고 있는 저력인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래서 산다. 네? 산조화하고 격쟁 잘 두드리고 그러니까 나라가 뭐 잘못되면 다 같이 가서 깽가리 치는 거예요. 옛날에 동학농민전쟁 때 외국인 기자가 동학농민군이 잡혀왔잖아요. 이제 곧 목이 잘리 나가는 그런 참혹한 상황이었는데 아무런 얼굴이 그렇게 평온하더래요. 한국 사람들은. 곧 자기가 죽는데도 내가 바른 일을 하다가 죽으면 얼굴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얼굴에 편안한 얼굴이 있어서 외국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조차도 저렇게 평화롭게 넘긴다 해서 대단히 놀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예요? 이게 사실은 조선왕조 500년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5천년 동안 왜 살아남았는가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이러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언제나 뭐 했다? 가진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사람을 많이 배려하고 그죠? 없더라도 조금 먹기라도 하면서 어쨌든 근근히 사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은 다 그죠? 이렇게 사람들이 좀 나눠 먹고 이렇게 잘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이 안 생긴 나라 그래서 우리나라 반란 많이 일어났는데 반란이 생길 것을 미연히 방지하는 지배층의 노력들이 나름대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9세기 돌아와서 우리는 왜 망했느냐? 이러한 관용이 더 이상 시스템적으로 유지가 못 되는 거예요. 이제 자본주의 사회가 되니까 돈이 중요해요. 돈이 중요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빨리 그죠? 해야 되니까 내가 먼저 축적 안 하면 내가 죽잖아. 이런 사고가 되다 보니까 옛날에 그 좋은 전통들이 사라져. 그래서 우리가 근대화하면서 우리의 좋은 전통들이 많이 사라졌다는 거, 그거는 꼭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다음.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정도전의 꿈입니다. 정도전의 꿈. 정도전을 왜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려면, 정도전 뭐, 참, 정도전이 뭐가 멋있느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외국 사는 사람들은 재밌게 하는데, 이 정도전의 꿈이 있었던 거이 사람이 참 어렵게 살았잖아요. 엄마가 노비였고, 그랬는데, 제가 보면은
우리 역사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정도전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정도전은 머리가 좋을 뿐만 아니라 뭐까지 가지고 있다? 실천력까지 가지고 있는. 그래서 한국 사람 중에 한국의 역사상 가장 머리가 좋고 가장 행동력이 뛰어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당연히 정도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그 수많은 것 중에 여러분들 경복궁도 다 이게 문 하나하나 다 궁전 하나하나 전각 하나하나 다 자기 나름대로 이념을 가지고 다 만들었는데 그 이념을 만든 사람이 다 정도전이었고요. 조선왕조가 이 삼정승 육판서 제도부터 해가지고 쭉 이렇게 정치제도가 만들어지잖아요. 이 정치제도 구상도 다 정도전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의 어떻게 보면 조선의 법을 만든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은 가장 정확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 이 사람은 뭘 고민을 했을까를 제가 한번 정도전은 그렇다면 이렇게 머리가 좋고 뛰어난 사람이 어떤 고민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이 한번 제 인용문을 가져왔어요. 조선 경국전이 다 이 정도전이 쓴 글인데 대개 경내의 토지를 모두 몰수하여 국가에 귀속시키고 인구를 헤아려서 토지를 나누어 주어서 옛날의 올바른 토지제를 회복하려 한 것이었는데 당시의 국가 세족들이 자기들에게 불편하다고 입을 모아 비방하고 원망하면서 여러 가지로 방해하여 이 백성들로 하여금 지극한 정치 혜택을 입지 못하게 하였으니 어찌 한탄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골고루 토지를 나눠줘요. 토지 개혁적인 어떤 의지가 상당히 강한 거죠. 이 토지 개혁, 그죠? 토지 개혁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했다.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는 역시 밥 먹고 살게 해주고, 그래서 조선 왕조가 토지 중농 정책을 쓰는, 그죠? 중농 정책을 쓰는 것도 이 바로 보면은 이 정도전의 고민에서 나온 겁니다. 이 중농 정책은 자영농에 기반하자 이거거든요. 자영농에 기반하자. 그러니까 자영농에 기반하고 누구든지 소유자가 되고 소소유자죠. 작은 소소유자 자영농들이 다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살아나가는 낙토를 이 낙토 행복의 땅을 만들고 싶었던 꿈이 바로 정도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토지 제도의 문란에 있다고 보고 그래서 그는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큼 능력만큼 자기의 땅을 가지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요즘도 우리는 그런 꿈을 꾸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을 공포에 휩쓰이지 않고 늘 그래서 저는 이게 오늘날에 뭐와 비슷하냐면 기본소득제 그죠? 이하고 상당히 유사한 거예요. 저는 이 기본소득제가 꼭 그 이루어져야 되는 게 기본소득제에 지금 앞으로는 점점 기계가 발전하고 4차 혁명이 있고 하면은 태어나가지고 이 생존이라는 게 되게 어려워요. 특별하게 오너라든가 CEO 이 아니면은 이제 앞으로는 사실은 이런 강의조차도 지금 점점 온라인화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생산 수단을 가지지 않은 사람, 자본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앞으로는 먹고 살기 되게 힘들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그럼 생존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인간은 생존권, 그 생존권 위에 자유평등 박애가 있는 거예요. 자유평등 박애 갖고 생명이라고 보면 되긴 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자유평등 박애보다 일단은 살아남아야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전염병이 창궐하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이때는 모든 그 국민들이 자기의 자유를 일부 반환해서 그죠? 어쨌든 생존할 수 있는 이런 토대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뭐 자유평등 박애가 더 중요하니까 나에게 자유를 달라. 뭐 코로나도 와도 뭐 그만이다. 그러니까 코로나보다는 나의 자유 뭐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유가 곧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보면은 생존권이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다라는 거. 이런 거. 바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정도전의 생각은 뭐예요? 오늘날의 기본소득제를 만들자는 것 같죠. 그래서 그 구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땅을 주자는 이야기 오늘 참 이 새겨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기본소득제가 그러면 교수님은 뭐 기본소득제 지지하는 당을 지지합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요. 기본소득제는 앞으로 생존권 위협을 받는 인류에게 중요한 과제가 될 거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는 나라야만이
이 뭡니까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도진이 또 그다음 지난 옛일에 웨이가 중원에서 임금이 된 것을 차례로 들어 논하며 남원에 있다고 말하고 또 도참을 인용할 그 말, 이 뭔 말이냐면 조선도 뭐예요? 조선도 중화다라는 얘기예요. 자존심을 가지자. 이 사실은 조선 후기의 중화 사상하고 좀 다른 게 우리도 중화다 이런 게 뭐냐면 요즘 같으면은 우리도 미국만큼 잘할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느낌으로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뭐야 미국의 종속국이다. 이러면 사대적이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미국에 버금가는 그런 훌륭한 민주주의를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을 큰 나라로 생각하는 것은 맞지만 그만큼의 미국이 가진 능력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라고 믿는 거면 이거는 똑같은 소중화 사상이라도 조선 후기의 소중화 사상, 명나라만 생각하는 중화 사상하고 다른 거예요. 오히려 이 정도전은 명나라를 공격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중화 사상을 가지면서도 명나라를 공격하려는 이런 세력하고 조선 후기에는 명나라가 망해버렸는데도 명나라만 떼가지고 뭐그 숭정 몇번 돌려가지고 그 간지로 뭐 숭정 만력 뭐 네 번째의 몇 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명나라 황제가 죽은 지 백 몇십 년이 지나도 명나라 연호를 쓰고 앉아 있어요. 그런 숭화 사상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정도전의 두 번째 하나는 기본소득제하고 하나는 자존심을 가지고 우리도 문화민족이라는 것을 보여주자. 이 왜 보이느냐면 우리 삶이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스스로 여러분들 자존감이라 그러죠. 자존심하고 좀 다른데 자존감이라는 게 뭐냐면은 있어 보인다, 존재해 보인다 이런 게 상당히 사람한테 중요해요. 그러니까 꼭 있어 보인다는 게 돈이 많아 보인다 그런 뜻이 아니라 사람이 있어 보여야 돼. 사람이 뭔가 이게 뭔가 있어 머릿속에 뭔가 들어 있어 보인다 이런 거 있잖아. 예? 돈이 많이 있어 보인다도 하나의 중요가 되지만 사람이 들어 있어 보인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하늘의 시간이라는 주제네요. 제가 이 참 왜 이런 글을 올렸냐면 이게 지금 말은 긴데 아유 무슨 그 이렇게 교수님 잔잔한 글을 갖다가 이렇게 막 올리고 이래요. 뭐 이렇게 저는 이런 거 싫어요. 이해됩니다. 잠시 제 얼굴 없앨게요. 자, 하늘의 시간. 내가 이 하늘의 시간. 이게 지금 뭐냐면은 정도전이 이 부인 이야기, 정도전 부인 최씨가 이렇게 정도전에게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은 말이야. 이게 이제 이 정도전이 저기 귀양 갔을 때 이야기야. 그래가지고 막 정도전이 귀양 갔을 때, 아유, 저 인간 저 도대체가 뭐 한번 돈도 제대로 벌어온 적도 없더니, 아유, 결국은 그냥 그 정치 사원판에서 그냥 살아남지 못해가지고 귀양까지 갔어. 그래가지고 이 최씨 부인이 정도전에게 글을 씁니다. 당신은 평상시에 부지런히 글을 읽느라고 아침에 밥이 끓는지 저녁에 죽이 끓는지를 알지도 못하시니 집안 형편이 어려워 곳간이 텅 비어서 한 톨의 식량도 없습니다. 방 안에 가득한 아이들이 춥다고 보채고 배고프다고 울으나 제가 끼니를 도맡아서 그때그때 꾸려나가면서도 오직 당신이 독실하게 공부하여 뒷날에 입신양명하시면 아내와 자식들이죠. 남이 우러러 보도록 만들고 가문의 영광을 가져오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끝내 나라의 법을 어겨 이름이 욕되고 행적이 깎이어 몸은 남쪽 지방에 귀양 가서 지독한 풍토병을 앓으시니 형제들은 쓰러져 가문이 여지없이 망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웃음거리가 된 것이 이와 같으니 현인 군자 애헴하던 것들이 진실로 이러하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남편이 하도 무능한 남편에 대해서 제 부인 최 씨가 정도전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전이 예? 부인 최 씨한테 이런 답장을 쓰는 거예요. 당신이 참 말이 옳습니다. 나에게 친구들이 있어서 그 정의가 형제보다 나았으나 친구들이 있었다 그랬죠. 정의가 나았으나 내가 망한 걸 보고는 어떻게 했어요? 뜬구름처럼 흩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친구들 이게 잘 있을 때 막 그 나눠주고 하지만 알고 보니까 다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내가 안 되니까. 실제로 이게 나중에 좀 그런 나이가 들면 여러분 이게 참 느껴질 겁니다.
그들이 나를 걱정하지 않는 것은 본래 권력으로 맺어진 것이지 은혜로 맺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 저기 이익만 찾으려고 친구하자 이랬던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이는 권력으로 맺어진 게 아니고 무슨 사이다? 은혜로 맺어진 사이라는 거예요. 부부의 도리는 한번 맺어지면 평생 가는 게 그전 친구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이니 당신이 나를 원망하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이지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또 아내가 남편을 섬기는 것은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것 같은데 이러한 이치는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천성에서 우러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집안을 걱정하는 것과 내가 나를 근심하는 것이 어찌 다를 바가 있었겠습니까? 각기 자기에 맡은 직분을 다할 뿐입니다. 사람의 성공 실패 이익의 손해 영예와 치요 그리고 잘하고 못하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는 것이지 사람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고 우리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가난이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을 산다 하더라도 이 정도전은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하늘의 시간이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시간은 즉 아내가 보는 저런 시간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아내가 때거리도 굶기고 자식도 못 먹이면서 그렇게 공부해서 뭐 하나 이런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지금 돈 못 벌죠. 그죠? 지금 돈 못 벌잖아요. 뭐 알바 한다고요, 알바하고.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이런 고생을 하고 이런 고민을 하고 나와 같이 이렇게 한다면 나중에 여러분들은 하늘의 시간을 읽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늘의 시간은 눈앞에 잘 안 보여요. 당장 학교 다니니까 공부하는 게 이게 힘들고 등록금 내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또 부모님이 그 가난하고 이렇게 할 때 옆에서 참 등록금 내고 뭐 학비 좀 도와주고 용돈 달라기 얼마나 미안합니까? 그랬을 때 어떤 학생들은 에이 그냥 공부와 공부보다는 그냥 어디 가서 알바나 해가지고 가정을 도우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귀한 시간을 이렇게 그런 데 사용하는 착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이 정도전의 생각은 뭐예요? 여러분들은 하늘의 시간, 그러니까 인간의 시간을 따르지 말고 하늘의 시간을 따르라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바람직하게 정말 진정 여러분 스스로 해방이 되는 경제적으로도 해방이 되고 육체적으로도 해방이 되고 모든 것이 해방이 되는 그런 순간이 어서 빨리 오려면 이 그 인간의 시간이 여러분을 많이 괴롭힌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늘의 시간은 곧 온다는 믿음을 꼭 가져주기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 씨 부인하고 남편의 대화가 참 멋지죠. 여러분들 꼭 두고 요 교환 잘 기억했다가 나중에 이야기할 때 잘 이렇게 이용후생하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다음. 자, 다음은 세조의 찬탈입니다. 그래서 이 세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수양대군이죠. 수양대군의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이게 나쁜 놈이다, 뭐 좋은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여러분도 이해가 되고 여러분 이거는 정답이 없어요. 뭐 내가 나쁘게 보면 나쁘게 보고 좋게 보면 좋다 하는데 그렇게 보면 단순하죠. 금속 탐지기 없는 동전 줍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죠. 금속 탐지기가 있어야 세상을 정확하게 이렇게 탐지해낼 수 있죠. 그래서 이 수양대군은 실제로 그 쿠데타 일으킬 때는 중국의 배경으로 해가 일으켰어요. 그 정한대군 즉 그 태종 알죠? 이방원은 또 똑같이 중국 세력을 배후로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이승만 시절에 쿠데타를 박정희가 몇 번 일으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박정희가 독이 올랐어. 그래서 저기 여순 군사 반란 사건 때 자기가 남루당 군사 총책이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든 살아남았어. 예? 그 동료들 밀고 하고 난 다음에 살아남아 가지고는 어떻게든지 대한민국 군대에서 제대로 예? 한번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봤던 사람은 해볼만 하죠. 그러니까 미국을 배경으로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고 결국은 이제 4.19 이르고 난 다음에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게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이 세조의 경우에는 참 이
그 기본적으로 중국 세력을 배후로 한 쿠데타였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좀 아쉽죠. 그 김종서가 실제로 그 중국 세력을 되게 견제를 많이 했는데 김종서 장군 알죠? 북서사군 북동육진 할 때 북동육진을 개척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 옛날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 중국에서 이제 매를 갖다가 한 10마리를 요구했는데 매 잡으려면 한 20만 명을 동원해가 잡아야 되거든. 매가 잘 잡히나요? 우리나라 매가 이뻐서 날래고 용맹한데. 그랬는데 이 김종서는 그 세종이 20마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20마리를 다 보내라 그랬어. 세종대왕이. 아니 그 전하 20마리 다 보내면 어떡하십니까? 지금 10마리만 보내도 되는데 내년에 백성들 고생할 건데 올해 10마리만 보내고 잘 아껴놨다가 내년에 10마리 다시 보내소서. 그러면 백성이 편합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4대를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4대를 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럴 도리가 아니다 그래. 그래서 야 세종대왕이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했어요. 저도. 세종대왕이 무슨 일에 사대주의적인 발상을 하시나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 세종대왕도 참 고단수죠. 그러니까 잘 중국한테 잘 보여가지고 중국이 가지고 있던 칠정산 그죠. 그러니까 역법, 천문 역법 이런 걸 다 몽땅 장영실을 통해 가져와 가지고 우리나라의 시간을 만들고 역법을 만들어 가지고 마침내 칠정산 내외편을 만들잖아요. 이게 그 저기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세종대왕이 아주 뛰어난 참 역시 대단하신 분이야. 그죠? 근데 그 김종서가 말했던 걸 뭐냐면 중국한테 그렇게 빌빌 매지 말라는 중국인데 세종대왕은 훨씬 그 고단수였죠. 어쨌든 김종서는 중국에 그 굴종 당하는 것을 되게 싫어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중국 세력이 김종서 세력을 제거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그걸 이용해 먹은 게 수양대군이었고, 근데 이 수양대군이 이제 왕이 된 게 세조잖아요. 세조. 이 세조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게 지금 이 세조 정책은 예? 세조는 이게 완전히 달라져요.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느냐면은 세조가 그 조선화 정책이라 그러죠. 당군 할아버지의 그거를 받아 끌고 그죠? 당군 할아버지 그 뭡니까 초상화를 이렇게 걸어놓고는 그렇게 하고 조선 통보를 발견하고 동국 예지성남을 만들고 다 동국 우리나라에 그걸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조가 왕이 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처음에는 중국에 빌붙었으나 점점 이게 조선이라는 독자직군 나갈 수 있는 길이 뭔가를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세조가 늘 얘기했던 건 뭐냐면은 앉아서 조선 통보를 만들고 조선의 역법을 만들고 이러니까 그 신하들이 왜 자꾸 중국 거 쓰면 되지 자꾸 조선의 거를 만들려고 하는. 그래서 너희들이 조선의 신하냐 이래가지고 당군 할아버지를 끌어놓은 거예요. 당군 할아버지 초상을. 그럴 정도로 자주적인 성격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실제로 어떤 야화에 의하면은 그 인수봉에 맨손으로 올랐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신하들 딱 데리고 가가지고 너희 놈들 내가 얼마나 담력이 센지를 한번 봐라. 이런 했던 그런 그 왕이었어요. 자, 잠시 쉬었다가 이렇게 수업을 이어가겠습니다.